자, 우리 72쪽에 보면은 이제 1차 방정식, 그래서 처음에 방정식과 항등식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우선 그 방정식이나 항등식은 모두 다 등식에서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등식. 등식은 뭘까? 등식? 등신이요? 등식? 뭐만 들어가 있으면 다 등식이야? 등호, 그치? 등호. 이거 는 있잖아, 는.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다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등식 중에서 자,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두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방정식이고 두 번째가 항등식입니다. 저희 오늘 학교에서 항등식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겠네. 그럼 방정식과 항등식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니 오늘 배우는 항등식은 어. 항상 같은 맞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어떨까? 네, 참도 있고 맞아. x 자리에 잘 집어넣어야지만 참이 되는, 그쵸? 그래서 방정식은 X는 X도 항등식이에요. 어? X는 X. 그거 항등식이죠. 방정식은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정식에서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해주는 x값이 중요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3x 플러스 1은 7이다. 이러면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만 이게 맞는 식이에요? 2를 넣어야만 이 식이 참이죠. 맞는 말이죠. 이 말고 다른 거 집어넣으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특별한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해 또는 근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해 또는 근. 이것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이렇게 불러.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x 자리에다가 내가 1을 넣든 2를 넣든 뭐 1000을 넣든 만을 넣든 항상 참이 되는 등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참이 될 수가 있느냐? 그냥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에 써 있는 식이랑 이쪽에 써 있는 식이 어떻게 생기면 돼? 똑같이 생기면 돼요. 뭐 3x 플러스 1 써 있는데 여기 막 3괄호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분배 싹 해서 정리해보면 결국 어때? 두 식이 똑같은 식이지. 그러면 두 식이 똑같으니까 내가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항등식이다. 그치? 그래서 항등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얘네 둘이 서로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죠? 이게 등식의 두 종류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특별히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뭐겠니? 그럼 방정식을 푼다. 그지? 방정식을 풀어 그러면은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 아까 해 또는 근이라고 말했던 그 x값을 찾는 것, 그것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2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 막 차수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잘 풀 수 있으면 된다. 다 푸는 거이 달라요. 차수가 늘어나요. 차수가 늘어나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2차 방정식 푸는 건 완전 달라요. 근데 이제 2차부터는 비슷해요. 2차나 3차, 3차나 4차 이런 건 비슷해요. 근데 1차와 2차는 다르다. 1차 방정식은 이 등식의 성질만 잘 활용해주면 다 풀 수 있는데 등식의 성질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지. 근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붙는 애가 하나 있어요.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는데 단 뭐 할 때는 나눗셈을 할 때는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가 있다. 우리 원래 나눗셈이라는 계산 자체는 나누기 0은 못하죠. 그죠? 뭐 5 나누기 0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연산은 상관없지만 나눗셈을 할 때는 그 나누는 숫자가 0이 아닌 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숫자로 나눌 수가 있다. 요거 이제 문제에서 가끔씩 이제 함정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나눗셈만 이렇게 0이 아닌 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항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고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자,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항시켜가지고 x의 개수로 양변 나눈다. 이게 이제 큰 틀인데 만약에 분수가 있거나 뭐 소수가 있거나 아니면 괄호가 쳐 있거나 그럼 그런 거 차근차근 없애고 하면 되죠. 분수 소수 있을 땐 어떻게 없애지 소나? 분수나 소수가 있을 때. 그지? 만약에 분수들이 있을 때는 그 분모에 뭘 곱하지? 예를 들면 뭐 3분의 그치 3분의 1x 플러스 뭐 2분의 1은 0이다 이런 거 풀 때 분모 양변에다 뭐 곱해요? 6 곱하지.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거고 뭐 0.01x 플러스 0.003은 0이다 뭐 이런 건 풀 때 어떻게? 몇 배 해버려? 1000배 그치? 소수를 없앨 때는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이런 숫자 중에서 이 소수를 없앨 수 있는 애들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런 것들 곱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는 무슨 법칙 해주면 돼요? 분배 법칙 해주면 되지 그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 이제 해가 특별한 경우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얘는 나중에 뒤에서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73쪽으로 가서 73쪽에 쭈루루루룩 내려가서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요렇게 생긴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2를 해로 갖는다 라고 말했어요. 희은아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x는 2를 해로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이 식에다가 먼저 어떻게 해봐야 될까? x에다 2를 좀 넣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x는 2를 해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x는 2를 여기다 먼저 넣어볼게. 그럼 원의 야식이 어떻게 돼?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만 2네요, 그렇죠? 그럼 2를 여기다 분배해서 불러주세요. 4K 플러스 6 마이너스 7 은 BK 플러스 그치. 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부터인데 이 식이 어때야 되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 식이. 자, 좀 전에 우리가 앞장에서 항등식이 뭐라 그랬니?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얘처럼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항상 어떤 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게 그럼 k에 대한 무슨 식이란 얘기야? 항등식이란 얘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럼 아까 전에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겨야 돼요. 그지? 근데 자, 지금 딱 봤을 때 이 두 식이 쌍둥이처럼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 봐봐. 우리가 이 식을 바라볼 때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누구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방금. 그죠? 그러면 분리해서 봐야 돼. 뭘 분리해서 보야 되냐면 k가 들어가 있는 항 있지. 요게 k에 대한 1차 항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요 부분은 둘 다 k가 있어요 없어요? 둘 다 k가 없어요. 그럼 얘네 둘은 같이 묶어서 k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상수항인 거예요. k가 없으니까. 그럼 소은아 우변을 봤을 때도 자 여기까지는 k에 대한 몇 차 항이라고 봐야 돼? 1차 항인 거고 얘가 그럼 무슨 항? 상수항인 거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쌍둥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차 항은 1차 항끼리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이 생겨야 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그래야 여기서 B 값도 찾을 수 있고 A 값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쌍둥이처럼 생겼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B는 몇이에요? B는 4겠고 그 다음에 요거 6 빼기 3A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몇일까? A는 1이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5 쓰면 되겠죠? 자 요게 답이고 그 위에 있는 1번 하나 답 한번 찾고 갑시다. 1번
자, 1번에서 방정식과 항등식을 각각 따로따로 쭉 한번 써보세요. 누구누구가 있는지. 예, 1번. 방정식이 누구누구누구, 항등식이 누구누구누구 써봅시다. 자, 방정식이 누가 있나요? 불러줘. 기억. 바로 디귿이야? 니은. 디귿. 디귿? 디귿이 방정식이야? 네. 아, 여러분 디귿은요. 마이너스. 디귿은요. 여기 EX랑 X랑 EX랑 더해지고 여기 3X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좌변 우변이 쌍둥이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X는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상수항은 서로 다르게 생겼지. 그럼 이건 뭐냐면 X 자리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거짓이 되는 거예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항등식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 그죠? 그럼 이거는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짓인 등식입니다. 거짓인 등식. 항상 거짓인 등식.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방정식은 누가 있을까? 비읍. 그죠? 비읍이 방정식이고 또 시옷. 그쵸? 그 다음에 이응. 이응도 보세요. x에 얼마를 넣었을 때만 성립해? 0을 넣었을 때만 성립하잖아. 다른 거 넣으면 성립 안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방정식이라고 봐줘야 되겠지. 이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티읕. 그쵸? 티읕. y에 대한 방정식이죠.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은 누가 있을까? 항등식. 리을하고 미음하고 키읔. 그쵸? 키읔. 요렇게 세 개가 항등식이 되는 거죠. 리을이요? 리을, 미음, 키읔. 이렇게. 그러니까 부등호가 들어가 있거나 아까 전에 디귿 같이 항상 거짓이 되는 등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넘겨볼게요. 74쪽은 그냥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등식의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것만 잘 해주면 되는데 단 나눗셈 할 때만 0이 아니다 라는 주의사항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콕 집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4번 같은 거예요. 자, 4번에 1번 봐봐. 요렇게 생긴 식을 요렇게 바꾸는 거는 양변에서 소은아 어떻게 해준 거지? C를 뺀 거죠? 그쵸? 자, 아무 문제 없죠? 맞는 말이지, 그치? 요거이면 요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호야, 요렇게 생긴 식을 요렇게 바꾼 거는 양변에 어떻게 한 거야? 저렇게 된 식을 저렇게 바꾸면요. 양변에 C를 더한 거예요. C를 더한 거지. 그치? 그러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맞는 말이고. 그러면 희윤아, 3번에 요렇게 생긴 식을 요렇게 만든 건 어떻게 한 거죠? 양변에 C를 나눈 거죠. 그럼 맞을까? 틀릴까? 자, 우리가 좀 전에 그거 등식의 성질 중에 1번이나 2번처럼 C를 빼거나 C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C가 어떤 숫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C가 0이든 0이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뺀 거니까. 근데 3번처럼 방금 희윤이가 말했지. 양변에 나누기 C를 한 거잖아 지금. 나누기를 해준 거란 말이야. 이 나누기 C를 할 거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C가 어떤 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0이 아닌 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근데 그 조건이 없죠 지금. 그러면 3번 틀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양변에 나눗셈을 했는데 그 나누는 숫자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다면 이건 틀린 식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5번 같은 경우는 C 제곱을 곱한 거죠. C가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C가 하나 또 생겼잖아. 그럼 양변에 C 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죠?
아무튼 4번과 5번은 둘 다 맞는 거죠. 요건 C 곱한 거고 요건 C제곱 곱한 거고 이제 3번에서 나누기 C를 하는데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어서 이게 틀린 거다. 요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75쪽으로 넘어가서 75쪽에서는 1차 방정식 구분할 수 있지. 그죠? 1차 방정식 원호야 구분할 수 있어? 예를 들면 7번에 1번 같은 거 얘가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진짜? 진짜로? 이거 그치 이걸 전개시켜서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x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 1번 전개시켜봐 원호가. X가 없어지네. 1번 전개시키면 뭐 돼? 불러봐. 저거요? 전개 안 하고. 분배 법칙 하라고. 아, EX 마이너스 1? 1은 E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네.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게 사라져 버리지. 일단 이게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벌써 1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지. 그럼 이거는 항상 거짓인 등식인 거예요. 방정식도 아니야. 어? 쟤는 0이고. 이쪽은 0이잖아. 이쪽은 마이너스 1인데 이쪽은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거짓인 방정식입니다. 그죠?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 얘를 골라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는 x가 사라지지 않았죠. 그죠? 그럼 요런 건 1차 방정식이 맞는 거고 3번도 어때요? x가 안 사라졌잖아. x가 사라지지 않았고 등식이니까 1차 방정식 맞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x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원래는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x 제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부분만 보자면 얘도 1차 방정식이 맞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x 제곱이 있네. 얘는 1차 방정식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x 제곱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분배 법칙 하면은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요렇게 x가 사라졌고요. 이게 남아있잖아. 그럼 얘는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1번과 5번이에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10번 10번 한번 여러분 1차 방정식 잘 푸나 한번 봅시다. 앞에 요 말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뭐 0부터 1 사이인 유리수 x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요 1차 방정식 있죠? 요거를 한번 잘 풀어보자. 원호 풀 줄 알지? 알잖아. 시작. 10번 x값 찾아보세요. 일단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맨 앞에 있던 x, 그러니까 5x 빼기 x는 계산하면 뭐예요? 4x지. 그럼 그냥 이렇게 4x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양변에 그럼 어떻게 해? 6을 곱하지. 여기다 곱하기 6하고 여기도 곱하기 6하면 좌변은 뭐라고 써야 돼? 24x 더하기 2 마이너스 4x. 우변은? 는 3x 마이너스 9. 그렇지. 아직 했는데 여기서 이항이 어떻게 되는 자, 이항을 시키려면 x는 x끼리 모으는 거니까 얘랑 얘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얘가 넘어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24x랑 마이너스 4x랑 계산하면 뭐예요? 20x가 있는데 3x가 넘어왔잖아? 넘어오면 마이너스 3x로 붙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9가 있었지. 얘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9라고 써야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럼 몇 x는? 17x는 마이너스 11이잖아. 그쵸? 그럼 x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무조건이야. x 앞에 붙은 숫자로 양변을 나누면 끝나는 거야. 7분의 마이너스 17분의 11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앞에 뭐라 그랬냐면 x가 0부터 1 사이인 유리수 x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x값이 이건데 이 x값이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숫자는 없는 거잖아.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해가 없다라고 써야 돼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답이요. 해가 없다. 문제 있다고 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해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도 계속 방정식을 푸는 문제거든요. 거리 성적 심하게 문제 안 나오죠. 그거는 저기 뒤에 이제 활용 가서 나오겠죠. 자, 76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우리 12번부터 한번 봅시다. 12번. 또 소수가 섞여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되게 쉽다. 소수인데 뭐 0.1, 뭐 0.2, 뭐 0.8 이 정도잖아. 이거는 그냥 몇 배만 해주면 돼요. 양변에 몇 배? 10배만 해주면 돼. 근데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은 앞에 있던 0.1은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잖아. 안 써도 되죠? 그럼 원호야,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는 곱하기 10을 해야 안 해요? 아니요. 왜 안 하지? 저 0.1에 나는 해야 되나? 여기다가 이미 곱하기 10을 했지. 했는데 만약에 안에다 또 하면은 그거는 좀 이따 분배 법칙하면 곱하기 100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괄호 앞에다가 곱하기 10을 했다면 괄호 안에는 그대로 쓰는 거죠. 이제 이쪽도 똑같이 곱하기 10들 해주니까, 자, 좌변은 요것만 남을 거고 우변은 2x-8 이렇게 될 거야. 자, 원호가 이항 한번 시켜봐. 지금요. x를 음, 아니 2x를 음, 2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x. 그죠. 얘랑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다음에 쟤는 넣으면 마이너스 6. 그쵸. 그럼 결국 x는 몇이란 얘기일까? 6이란 얘기겠지, 그치? 자, 근데 희윤아, 이 x를 찾아가지고 그 해를 a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a도 얼마라고 보면 돼? 6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a가 6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 절대값이 들어있는 요 식에다가 넣어봐라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x가 6이다. 이게 곧 a니까, 자, 얘가 a가 6이라는 사실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희윤이가 한번 불러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부분은 그냥 얼마가 될까? 3이 되겠죠. 3. 원래 안에가 3이니까 절대값 씌운 것도 의미가 없죠. 그냥 3이죠. 자, 뒷부분에 여기가 얼마가 되지? 여기가 0이 되겠네, 그지? 그럼 0이라는 친구한테 절대값 씌워봤자 얼마예요? 0이지. 그럼 안 써도 돼. 답은 그냥 뭐야? 3인 거야.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6번. 오늘 16번까지만 나갈게요. 16번.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누가? x가. x에 대한 방정식이었으니까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얘기죠. 그러면 그 값을 이 방정식에 뭐 해봐라 일단? 대입을 해봐라.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걔를 잘 계산해서 누구를 찾아라? a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보세요. 대입해서 계산해봐. 오늘아, 선생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식을 그렇게 쓰는 거는 거의 그 토막살인 같은 거예요. 응? 수학살이에요. 이 식을 그렇게 토막을 내놔. 전체 식을 다 써야지 항상 계산이 더 편해. 이거 아니야 전체 식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네. 그지? 이제 차근차근. 자, 요거부터 계산할까? 요거 얼마예요? 저요? 2분 7. 에? 다시 세요.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야. 마이너스 2분의 9. 그 우리가 여기를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돼? 12분의 9가 되지. 마이너스 9. 12분의 마이너스 9. 약분시키면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자, 좌변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한 다음에 여기 2를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 그치? 뭐 간단한 식이지. 양변에다가 희윤아 얼마 곱할까? 4를 곱해. 불러주세요. 그치. 그럼 여기 a만 여기다가 남겨놓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는 다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죠? 그죠? a는 2. 근데 문제에서는 a 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 제곱은 4 이렇게 풀면 되겠지.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그 76까지 73부터 76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트 있죠, 라이트. 오랜만에 라이트도 페이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라이트도 70. 예? 아, 얘는 72부터네. 72부터 76까지. 72부터 76까지. 아니요, 이제 시험지 고친다 그랬잖아. 네. 시험지를 풀다.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내년 시험을 풀어야